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편의점 알바 15년 존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최악의 알바생들, 최고의 알바생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알바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알바, 저보다 좀 더 어린 연배를 가진 알바생들이었는데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 저랑 일할 때 한 번도 제 나이를 알질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제 실제 나이를 알고는 되게 좀 거리감을 좀 많이 두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오래 일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편의점 알바 일하러 오는 애들이 주로 20대 초반 애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생각으로 좀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탑 1위를 찍은 최악의 알바 한 명이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제가 최근에 일하다 그만둔 수밖에 없었던 그 편의점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처음에 그 사람이 평일 그 제 앞타임 그러니까 야간 앞타임인 모닝 아니 오후 근무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가면은 그분이 항상 반갑게 반가워줬고 저도 그 사람 반갑게 맞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봤더니 자기가 점주랑 같이 뭐 점주님 그 점장 수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같이 받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사람이 점장 교육을 같이 받고 그 매니저 다른 편의점에서 매니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점장을 대신해서 매장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뭐 중간책 같은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오후 근무를 너무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오후 근무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인이었죠, 지인. 그 저는 뭐 점점이 뭐 아는 지인이고 하고 또 같은 점장이 직급을 일을 했고 알바가 아니라 전에 일하던 데서 그냥 알바를 그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 쪽으로 일을 했다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위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주말 모닝 근무자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목, 금, 토 일하고 그 사람이 토요일 아침에 오고 일요일 아침에 오는 주말 근무자였던 거죠. 근데 참 웃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주말 모닝 첫 근무 때 그 사람이 늦은 겁니다. 처음으로. 그때 한 5분인가 10분 늦었나? 근데 사람 알바 근무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요. 다음 근무자가 늦게 온다 싶으면요. 솔직히 불안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만두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막히는 걸까? 근데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불안하잖아요. 아예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가지고. 그건 솔직히 저는 다음 근무자가 오기 전에 항상 그분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제 연락처를 주면서요. 여자건 남자건 간에 연락처를 주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왠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문자를 해라. 뭐 차를 막혔는지 아니면은 늦잠을 자서 늦게 오는지에 대해서요. 아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연락만이라도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식이 되겠어요. 늦게 오는 거야 뭐 한두 번은 뭐 상관없지만. 근데 그 사람이 5분 늦고 또 점점 갈수록 10분 늦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대할 때쯤에. 왜 매번 이렇게 늦으시냐. 문자를 달라. 어, 전번 근무자 입장에서 저는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밤새 잠도 못 자고 야간 일을 하는데 어? 다른 근무자가 솔직히 안 오는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불안하니까 뭐 늦잠을 잤으면 늦잠을 잤다고 늦잠 잤으면은 뭐 죄송하다 그러고 일찍 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다음날에도 일찍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날 늦은 거에 대해서 5분 일찍 오든지 10분 일찍 오면 좋잖아요. 저도 솔직히 근무자 교대할 갈 때요. 항상 15분 전, 10분 전에 항상 도착했어요. 그게 기본인 거잖아요. 가서 돈 맞춰보고 전달사항 듣고 그러면은 딱 정확히 5분이나 딱 정각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딱 지나는 와중에 딱 보니까 계속 늦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탑 1위였냐면은 어느 날 저한테 대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를 깔 때, 까서 진열을 할 때 담배가 다 팔리면 그때 진열을 하라는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담배 한 보루가 열, 열, 1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로 담배 케이스에 그 진열장에 꼽는 거는 11개가 들어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담배가 두 개가 남았던지 하나가 남으면요, 저는 담배를 까서 일부러 깔아놔요. 그리고 한 개나 두 개가 남으면은 담배 깔았던 그 위에다 얹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이 담배를 찾는다 싶으면 그 위에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서 빼서 주는 걸로 해서 순서를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으로 지적질을 한 거예요. 그건 제 스타일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담배를 그렇게 위에다 얹어 놓듯이 해서 냅두면은 유실되거나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서 담배가 빈다. 그러니까 담배가 다 팔리지 않은 이상 깔지 말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 같아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지날 때까지 계속 늦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몇 시였는지 아세요? 무려 1시간이나 늦게 와요. 심지어 문자도 안 해요.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첫날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심구심 되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한참 있다 나와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아예 옷을 다 입고 나와요. 저는요, 제가 출근을 하면요, 아예 가방을 계산대 앞에서 내리고 거기서 바로 옷을 입어요. 돈 입지도 않아요. 일단 돈 맞춰보고 맞고 전화상 맞으면 그 사람 보내고 난 후에 저는 제가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유니폼을. 근데 이 사람은 한 3일인가 4일 내내 제가 참았어요, 솔직히. 근데 계속 1시간씩 늦는 거예요. 9시에 오는 거예요, 9시. 8시에 와야, 8시니까 7시 50분이나 7시 55분 전에는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참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밤새 일하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게 1시간씩 늦으니까. 그래서 제가 점주님한테 따졌어요. 점주님, 이 사람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저 여태까지 점주님 지인이고 같이 점장 교육도 받고서 뭐 매니저 쪽으로 해서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도 관리했던 일을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좀 참고 있었는데, 이 사람 지금 일주일 내내 1시간씩 늦고 있다. CCTV 돌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점주님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셨는지, 한번 CCTV가 점주님께 그 실방으로도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녹화본도에서 녹화본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점주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오후에 점주님이 한 번 정도 와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지적질하거나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돼서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5분 일찍 오거나 정각에 올 줄 알았어요. 정각에 8시에만 와도 내가 억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1시간 늦게 와요. 정확히 9시. 그리고는 이제는 사과도 안 해요. 늦게 왔다고. 그리고는 사무실로 쓱 들어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오는지 아세요?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노트북 있죠? 노트북 켜고 전원 버튼 누르고 어댑터랑 들고 계산대로 와요. 그리고 바로 돈을 맞춰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위에 테이블에 옆에다 올려놓고 콘서트 꽂고 그리고 나서 돈을 맞춰요. 근데 그 돈이 다 맞을 때까지, 양쪽 포스 두 개가 다 맞을 때까지 저는 집에 못 가는 거잖아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해서 돈 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한번 지켜봤어요. 한 달을 기준을 갖고 한번 꼬투리를 잡으려고.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그 냉장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거를 저는 볼트라고 하거든요. 그 냉장고 거기를 주로 주도해서 잡는 사람들이요, 평일 야간 근무자들이 주로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커피면 커피, 콜라면 콜라, 주스면 주스 이렇게 해서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진열장에다 채워놓고 물건이 빠졌다 싶으면 그 진열장에서 빼서 거기다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에 1순위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위치를 바꾸거나 따로 이렇게 다르게 배열을 하거나 조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평일 근무자가 5일 내내 냉장고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게끔 물이면 물, 커피면 커피, 그 콜라면 콜라 위치를 저는 그렇게만 진열해 놨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는 두유를 온장고에도 들어가고 찬 쪽으로도 들어가니까 일부러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가 딱 보자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느닷없이. 아,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음료수를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두유를 다 까가지고요. 냉장고 볼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차가운 데다가. 세상에 저 놀랐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닌 건 아닌데 다 까면 안 돼요. 두유도 박스 사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일부러 박스 윗부분만 뜯어내서 선반대 위에다 일부러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바깥쪽에다 두유도 넣고 찬 쪽에다도 넣고 온장고에도 넣는데 그걸 다 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다 깔아놓은 거예요. 세상에. 더 웃긴 거는 처음에 제가 아 예 예 이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토요일날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녁 때쯤 돼서 점주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전화 받았더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아니 누가 두유를 냉장고에 다 넣어놨냐 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점주님이 아는 그 지인 오전 근무자가 나한테 칭찬해달라 그러면서 냉장고에다 다 그렇게 넣어놨더라. 그 나도 선뜻 놀라가지고 이걸 점주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 점주님이 또 시킨 줄 알고 저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이때 하는 말에 점주님이 일요일날 저녁 늦게 그 점주님 그 매장 그 평일 야간 근무 일하신 분이 삼촌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인건비 때문에 평일 야간을 그 삼촌분을 쓰셨는데 되게 당황하신 거예요. 주스 넣을 자리에 주스를 까서 놔야 되는데 거기 두유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당황한 거죠. 갑자기 멘붕이 오신 거죠. 그 제가 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한 1년 넘게 일할 당시여서 이상해서 한번 혹시나 해서 전화해서 물어본 거죠. 저한테 네가 두유를 그 자리에 깔았냐. 나는 안 했다. 그 사람이 했다. 다 얘기했죠. 아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또 똑같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힘든 일 하나 했다. 손님도 있는데도 막 와리가리 하면서 계속 정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아 설마 또 뭘 했을까 해서 내가 그 혹시 또 냉장고를 또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냉장고는 자기가 손을 안 봤대요. 그때 한번 말 한번 듣고는 안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가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사무실에 과자랑 라면을 둬요. 근데 과자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팔렸다 싶을 때는 박스 윗부분을 도려내서 진열장에다 올려놓기만 해요. 한 네다섯 개 남았다 싶을 때 이제 빼서 박스에서 빼서 이제 진열해놓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과자가 들어있는 박스는 전부 뜯어가지고 다 선반대 위에다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사무실 선반대다 세상에. 심지어 라면 매대 매대가 아니라 라면 선반대 위에 자체에도 아예 과자를 버벅 그쪽까지 아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반은 과자고 반은 라면 자리였거든요. 아휴, 제가 그날 화장실 가서 점주한테 문자를 때렸어요. 이런 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점주님이 아, 웬만하면 전화를 해야 될 사람인데 직접 편의점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저를 잠깐 매장 잠깐만 봐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요. 점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 소리 했어요. 너 과자랑 음료수 쪽 절대 건들지 마라. 이거는 야간 평일 근무자가 자기가 맞게끔 이렇게 위치 배열을 다 해놓은 건데 네가 이거 순서를 다 뒤바꿔 넣어버리면은 안 된다. 너는 주말 3일이라는 거고 그 사람은 5일 내내 그 냉장고랑 과자랑 라면을 선반 매장 그게 아니라 사무실 걸 다 정리하는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타일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그 담배가 그 혐오 그림으로 이제 출시된다고 나라에서 한창 떠들썩거릴 때 그 마일드 세븐에서 그 쇠로 된 케이스된 담배가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한정판으로 리미티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손님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끼가 아는 지인들 줄 거라면서 그걸 한 보를 사더라고요. 왜 이게 문제였냐면은 그때 당시 중간중간에 오는 그 말드 세븐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와서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서. 근데 없잖아요. 다 사갔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또 한 달 딱 됐을 때 제가 솔직히 점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점주님, 저희 편의점에 그 CCTV 한 달짜리 있죠? 그러니까 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몇 시에 와서 저랑 교대를 하는지를, 그리고 교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 점주님이 그거 보고요, 그 사람 바로 잘랐어요. 왠지 아세요? 무려 한 달 동안을 1시간 내내 늦었어요. 맨날 매일같이. 더 웃긴 거는 늦었으면 늦었음에 불구하고 솔직히요, 저도 정각에 오거나 저도 5분이나 10분 늦을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늦잠 자거나 저도 교통이 여의치 않아서 막히고 그러면은 5분이나 10분 늦으면 저는 솔직히 비타오백이나 바카스 한 병 사주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면서요, 돈도 안 맞춰보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 믿고. 그리고 돈 맞춰보고 다시 편의점 알바 옷 입고 이렇게 일을 했었단 말이죠. 제가 그 사람 잘린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점주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사람하고 또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때도 어김없이 1시간 늦게 오더라고요. 9시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 했죠. 저기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1시간 늦게 한 달 내내 늦게 와요? 좀 너무한 거 아니세요? 솔직히 제가 반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연배가 높은지 아닌지 몰라도 그것도 존칭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존댓말 했죠. 아니 솔직히 저는 기분 너무 나빴다고. 어? 아니 무슨 담배, 그거는 그 당사자만의 룰대로 이렇게 진열을 하고 깔아놓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적질을 저한테 하셨죠. 근데 본인이 저한테 월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달 내내 늦는 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저도 5분 늦거나 10분 늦으면요, 늦는다 싶은 거 감이 오면요, 한 15분 전이나 20분 전이라도 문자로 해서 상대방한테 미안함을 얘기하면서 호소하면서 문자를 보내요. 아니나 다를까 늦는다 싶으면은 연속적으로 한 2, 3일 늦는다, 2, 3일 내내 그런 식으로 늦는다 싶으면은 사과하면서요,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요. 아, 그거 사주기 뭐 하면요, 아니 바로바로 계산대 와가지고 돈 맞춰보고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1시간 항상 늦으면 뭐 하세요? 저한테 이제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늦은 거에 대해서. 심지어 컴퓨터 들고 슬금슬금 나와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그냥 그제서야 돈 맞춰보고 저한테 전자사항 뭐 있냐 없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꾸도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세요? 한 달 내내 늦는 건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제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봐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굽신굽신 됐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왠지 아세요? 아, 점주님하고 같이 점장 교육을 받았다 그러고 또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생 관리하는 매니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막 쌍욕하고 막 의자 집어 던져서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했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한 달 내내 1시간을 늦어요 진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어? 그리고 그 다음 그날 저녁에 집에 그렇게 한 소리 한딱깔딱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점주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이렇게 한 소리 다 했다. 점주님, 저 이 사람 다음 주에도 만약 1시간 또 늦게 오기 시작하면 솔직히 제가 그만두겠다. 솔직히 그때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쯤 딱 넘어갔을 때 주말에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오히려 점주님이 오셨어요. 오히려 점주님이 저한테 사과하면서요, 월급 그 사람 1시간 늦은 거 저한테 줬어요. 한 달치를. 참. 그 사람이 제가 알고는 최악의 알바생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하면서 제일 짜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근무자가 미리미리 일찍 안 오준다는 거예요. 아, 정각에만 해도 와줘도 그게 진짜 고마운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두 번째 최악의 알바생이 누구냐면은, 제가 항상 15분 일찍 오고 10분 일찍 오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모르고 가끔 이제 정각에 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나는 전번 근무자를 위해서 15분 일찍 항상 오는데 다른 근무자에는 항상 정각에 오는 거예요. 딱딱딱 8시. 저는 항상 9시 55분에 밤에 출근하면은 내 다음 근무자는 아침 8시에 딱딱 오거나
1, 2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좀 5분 일찍 와주고 10분 일찍 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자기가. 자기는 맞게끔 8시 딱 왔는데. 그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나중에서야 그 세븐일레븐 포스기 보면요. 안 쓰면은 그 바탕화면 보호기처럼 나오는 것 중에서 그 공지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다음 근무자를 위해서 5분 일찍 10분 일찍 와서 어, 교대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저희 점주도요. 아바생도 처음 꼽을 때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5분 일찍 10분 일찍 와서 돈 맞춰보고 교대할 때 전달사항 있으면 전달 듣고 전달사항이라는 게 택배에 뭐 있고 주는 거냐 가는 거냐 아니면은 휴대폰 뭐 몇 개 정도 맡겨놨냐 아니면 뭐 특이한 뭐 전달사항 있냐 그런 걸 하는 걸 전달사항이라 그러거든요. 저는요 돈 맞춰볼 때 옆에서 전달사항을 물어보면서 전달을 다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점주가 그게 커뮤니케이션 안 될 것 같다 해서 노트까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써놓으라고 날짜랑 무슨 무슨 전달사항 있다고 당금자 보라고. 근데 실제로 하면은 안 봐요 대부분이 진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확히 저도 한번 10시에 한번 도착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전번 근무자가 또 오후 근무자에는 또 오후 근무자들 따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항상 5분 전 10분 전 오시더니 왜 정각에 오시냐. 5분 전 10분 전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저거 잘못한 건 맞아요. 저도 항상 5분 전 10분 전 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알바생이 누구였냐면요. 여기 최근에 일했던 데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여자예요. 와, 그 여자애는 정확히 일주일하고 그만둔 애였는데 제 오전 근무자였거든요, 주말. 와, 걔는 진짜 완전 강남이었어요, 거기가 신사 제가 일하던 데그 부근이. 근데 걔가 오면은 히터를 꺼요. 추운 겨울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왜 히터 끄냐 안 춥냐 했더니 얼굴 피부 상한다고. 그거 맞는 말이긴 맞는데 그 손님들은 추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는 오면은 문을 다 열어놔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첫날은 일 잘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은 돈을 맞출 때 그 교대에서 이제 가야 될 사람이 일로 반대편 포스에 서 있어요. 손님이 오면 그 받아주고 그래야 되고 그 새로 온 앞근무자는 돈을 맞춰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걔는 몸을 틀어가지고 돈을 안 보이게 해서 숫자를 세요. 근데 실제로 돈 포스기 보면은 만원짜리 몇 개, 5천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쳐가지고 이제 총 합산 금액이 맞아야 돼요. 마이너스도 안 나고 플러스도 안 나게끔 오버샷이. 근데 걔는 그걸 하진 않아요. 처음에 쉬는 척을 하더니 갑자기 돈통 잔돈 안 세요. 확 닫아요 그냥. 그걸 나중에 제가 2, 3일 있다 그걸 발견했는데 그냥 한마디 물어봤어요. 너 나 믿냐고. 그러니까 왜 물어보니? 아니 왜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10원짜리 왜 안 세요? 그냥 돈통에 닫아버리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 뭐랬는지 아세요? 맞겠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돈 비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전화하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겠다 이거예요. 돈이 비면. 근데 그랬어요. 아니 그럼 당연하니까 네가 확실히 맞춰봐서 확실하게 맞으면 난 그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왜 따지냐. 그리고 나서 정확히 딱 일주일 딱 되자마자 점주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윤호 씨, 그러니까 예, 그 여자분 그만둘 거라고 오늘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후까지 잠깐 봐주다가 새 알바 근무자 오면은 그 여자가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옆에서 좀 봐주다가 윤호 씨 그냥 가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끊고 이제 오전 근무 여자애가 오길 기다렸는데 그 여자가 검은색 패딩 긴 거를 그때도 겨울이니까 입고 왔는데 제가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 아 이제 마지막이라면서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저 오늘 원래 오후 3시까지인데 12시까지만 하고 가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왔는데 오고 바로 또 어떤 사람이 남자애가 들어왔는데 그 오전 근무 원래 일하던 그 여자분이
저기 사무실 들어서 유니폼을 안 입고 나오는 거예요. 편의점 세븐일레븐 옷을. 그냥 볼록거울 앞에서 머리 손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유니폼 안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추워서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일을 하긴 하시는 건데 몇 시간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본사에서 내어준 편의점 유니폼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왜 입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애가 새로운 남자의 근무자 왔을 때 이제 가리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여자한테는 그냥 아 그럼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빌게요. 이러면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그 새로운 알바생한테 어떻게 가르쳤는지 나중에 아유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편의점이요. 딴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븐일레븐은요 3개월에 한 번씩 재고조사를 해요. 컴퓨터에 만약에 핫바가 15개 있다. 그러면 밖에 핫바도 15개가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만약에 밖에 핫바가 14개다 그러면 하나가 비는 거예요. 로스가 난다고 그러죠. 만약에 오버돼서 난 적은 거의 없지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냉장 핫바들이 삼각김밥들이 마이너스 100개, 140개 막 이렇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점주가 놀란 거예요. 로스가 그렇게 많이 나버린 거 처음 봤대요. 3개월 있다가. 그게 왜 그렇게 밝혀졌는지 아세요? 그 여자애가 진짜 자기 할 때랑 오전 근무자 그 새로 온 남자애한테 가르쳐줄 때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새로 왔다는 그 오전 근무 남자 주말애가 패기가 9시에 한번 푸드가 빠져요. 삼각김밥이. 근데 제가 그때 좀 늦게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좀 됐는데 팩기를 안 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9시 다 돼가는데 8시 반에 팩기 빼서 팩기 찍어야 되지 않냐니까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소리지?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애가 그때 당시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그 전에 그 싸가지 없이 말하고 막 그랬던 그 패딩 입었던 그 여자애가 그랬대요. 삼각김밥 유통기한 지난 거 있어도 알아서 폐기가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시스템은 안 돼 있거든요. 직접 스스로 찍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야간 근무자가 그 냉장육이라 하죠. 핫바나 소세지 같은 거 그날하고 그 다음날 것까지 원래 빼야 되는데 그거를 재차 오전 근무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나도 야간 근무자가 실수로 못 뺐으면 오전 근무자도 한번 더 빼야 되거든요. 그것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할 줄 모르면 단 근무자한테라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말해서 그걸 빼서 등록해달 팩이나 팩이 지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때 당일 처음 왔을 당시에 어떤 거 배웠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계산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돈 맞춰보는 것만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일절 안 가르쳐준 거예요. 종량제 봉투는 현금만 무조건 받아서 팔아야 된다는 것도 안 말했고 뭐 어디 찬장 안에 뭐 커피 뚜껑 뭐 커피 빨대 있는 거 그런 거 말 전혀 일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생판 모르고 그냥 계산만 하고 물건을 오면 물건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한번 3개월 이후에 그 로스가 한 150 넘게 났다고 그러나? 그럼 본사에서 심할 쓰고 막 본사에다 해명도 몇 번 해야 그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주들이 알바들을 의심을 해요. 막 손 탔다고 아니면은 잘 못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많이 추궁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점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점주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 오전 근무자애가 여자였잖아요. 잠깐 하고 딱 원래 오후 3시까지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 그 여자애가 12시까지만 하고 관둘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점주님이 은행 들를 겸 해서 잔돈 바꿔올 겸 해서 일찍 오셨대요. 그리고 11시 반쯤 됐을 때 그 여자애를 봤대요.
근데 점주님이 그때 점주님도 저랑 똑같은 마음처럼 황당해한 게 그거였대. 유니폼을 안 입고 패딩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님이 물어봤대요. 마지막 날 이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 얘기하면서 왜 패딩 입고 왜 유니폼 안 입었냐. 그러니까 점주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오늘 마지막 날이고 12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거 안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추워서 이거 입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혀 안 추워요 거기. 계산대가 문 입구 쪽하고 거리가 또 있어서 뒤에 또 그 온풍기도 있어서 춥질 않단 말이에요. 와. 그리고는 그 여자는 간 거죠. 그게 두 번째 최악의 알바생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좀 한 번은 점점 여쭤봤어요. 아 도대체 그 여자의 집이 어디길래 패딩 입고 와서도 막 덜덜덜 떨고 추워하냐. 그러니까 뭐랬는지 내가 그때 그 반전스러운 얘기 듣고 충격 먹었어요. 뒤편에 산대요. 뒤편에. 우리 편의점 뒤편에 언덕 위에 있는 그 빌라촌에서 온 거래요. 그리고 자기 직장 구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그만둔 거래요. 점주님 입장으로서 일주일 됐다고 해도요. 직장 구했다 그러면 당연히 놔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라고 안 했대요. 근데 일을 그따구로 하고 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점주님이 의심스러워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그 과정을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머리만 계속 만지고 화장만 계속 하고 있고 앉아만 있고 손님 와도 앉아서 봐서 인사하고 그랬다고 들었고. 와. 마지막 가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좀 일 열심히 하고 잘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안 하고 간 거예요. 참. 그리고 세 번째, 최악의 알바생. 참. 반말한다고 나한테 눈 부라리면서 대들던 녀석이 한 명 있어요. 뭐 장교 출신이었다 그러는데 키가 좀 얼때같이 큰 놈이었거든요. 와, 걔는 진짜 저 진짜 싸울 뻔했어요. 진짜 제가 키가 좀 170은 안 되는데 걔가 저한테 나 진짜 제가 지금도 그 생각 나요. 걔가 왜 나한테 그랬냐면 원래 알아요. 원래 나이 있는 사람이 나이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도 일하다가 보면은 아주 꼬마애 같은 애나 초중고등학생들 와도요. 저는 반말 안 해요. 끝까지 존댓말 쓰고 존칭 써요. 손님이니까. 근데 같이 일하는 알바 중에서도요. 어? 같은 근무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존댓말 쓰다가 좀 서로 알고 모를 거 다 알게 되면은 말도 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걔는 킥보드 타고 다니는 녀석이었는데 키가 큰 녀석이었는데 제 제가 약간 혼자 일하니까 오전 근무자로 해서 걔가 오면은 제가 그날 밤에 있었던 우픈 얘기나 에피소드 썰 얘기하고 걔도 자기 얘기하고 저도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친해지게 되잖아요.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근데 어느 날 뉴스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생기면서 10,000원으로 올린다, 뭐 내년에 올린다 어쩌죠 하니까 점주들이고 알바생들이고 다들 막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했었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좆됐다. 어? 막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점주님한테서 또 이런 소식 들리면은 우리들도 뭐 알바 그 돈 주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 느껴서 뭐 이렇게 불안해 하시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 10,000원이라는 것 때문에요. 저는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그 공간이 좋았고 그 공간이 어느 순간 내 집이 되고 내 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껌 하나라도 검게 붙어 있으면 저는 껌띠가 가서 자발적으로 다 떼고 청소도 바로바로 하고 냄새도 빼고 막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얘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케이스였는데 아무튼 그 주말 모닝 남자가 킥보드 타고 또 어김없이 왔을 때 제가 걔한테 한마디를 딱 내던졌어요. 야 우리 좋댔어. 완전 좋댔어. 막 이랬어요. 처음엔 킥보드 들고 들어오다 순간 멈칫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되게 매섭더라고. 막 째려보듯이 보더라고요. 그 내가 야 너 그 뉴스 봤어? 몇 시 전부터 어?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도 지금 받는 돈에서 10,000원 해서 직장에서 내년 안에는 무조건 받게끔 한다고 해서 지금 알바생들도 지금 난리 나고 점주들도 막 어떻게든 가족 의지로 돌리려고 지금 다 막 내치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좆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어요. 진짜. 근데 걔가 유니폼 입을 때 제가 그 옆에서 계속 수다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옷을 딱딱 아무 말 안 하고 옷 맨모습만 딱 유니폼 딱 입고 나와서 돈 맞추는데 딱 앞에 서가지고는 저한테 그러는 거죠. 돈 다 맞춰보고 그때까지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내가 제가 좀 눈치가 없긴 없었죠 그때. 근데 걔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너 무슨 일 있었냐? 왜 말을 안 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걔가 돈 양쪽 다 맞춰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반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멘붕이 왔어요. 머리가 백지창처럼 하얘졌어요. 아니 반말할 수도 있지. 너랑 나랑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그 볼 때마다 몇 번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섞고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졌길래 내가 친해진 것 같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가 뭐 이렇게 불만이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걔 말은 그거예요. 아무리 처음 봤어도 반말은 안 해요. 근데 왜 반말하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조용히 너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치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 나 몇 살인지는 아냐? 이러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왜 자꾸 또 왜 지금 또 반말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 근데 걔는 특이하게 저한테 형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본인한테 반말하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냥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가 반말 안 할게. 난 그냥 너랑 친해졌다고 생각해. 마음이 들어서 일한 지도 뭐 너랑 나랑 만난 지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다 넘어가고 있는데 친한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건데 네가 그렇게 불편해 한다면은 내가 이제 말 놓지 않겠다. 고생해라. 그러고는 나왔어요. 그리고는 사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점주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 일찍. 점주님, 이 주말 모닝 남자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주님이 아 그래요? 걔가 그럴 애는 아닌데 그냥 윤호 씨가 다음에 뵈면은 그냥 뭐 좋게 좋게 푸세요. 이렇게 방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나이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37 정도 됐을 때였고 걔가 한 서너 살쯤 되는 녀석이었는데 와 집에 오는 내내 버스 안에서 막 승질이 나더라고요. 나도 웬만하면 초면인 사람한테 반말을 안 하지만은 서로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 보면 동료가 되면은 말도 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걔도 어차피 내 나이를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거든요. 일을 갈면서. 그리고 다다음 주 됐을 때 주말 근무 때 걔가 또 킥보드 타고 또 왔길래 돈 맞추고 그럴 때도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말을 쉽게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너 내가 몇 살인 줄 아냐고.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왜 물어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냐고. 그러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아니 나이 많이 먹었다고. 다가 아니지 않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걔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진짜 거지 같았어요. 진짜 막 말도 안 했어요. 전달 있어도 전달 상도 제가 오히려 전달 안 했어요. 제가 꿍한 건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기분 족같아서 내가 걔한테 뭐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시골 같은 데서도 지인들하고도 엄청 친하면 막 욕하면서도 막 18 미친 미친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도 막 그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걔랑 진짜 많이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저한테 막 그렇게까지 하니까 저도 막 되게 제가 솔직히 못 느꼈냐면은 엄청 서러움을 느꼈어요. 3개월, 6개월 내내 계속 막
친분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했던 애였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니까 좀 많이 서운하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걔도 한 그 주쯤에 아마 그만뒀죠. 그때 제가 걔한테 한마디 했죠. 저번에 내가 오히려 참고 들어갔어요, 솔직히. 꿀린 건 아니고요. 아유, 진짜 한마디 했어요. 그냥 그래, 미안하다. 그 전번에 난 너랑 진짜 많이 친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반말 말도 놓고 그런 건데 네가 그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면은 내가 다음에 너 같은 어린 사람이 와도 말을 놓지 않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제 밑으로 나이 아무리 어린 애가 와도 나랑 연배 차이가 거의 높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오더라도 절대 말 안 놓겠다. 존칭 쓰겠다. 이러면서 일을 했어요. 진짜. 이 세 명이 저한테 최악의 알바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A란에는 매달 매일같이 한 시간씩 늦는 애였는데 한 달 동안을 한 시간 내내 늦는 녀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싸가지 없이 손님한테도 뭐 땡땡대는 것도 있었고 하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지만 그 여자애는 진짜 기분 그지 같았어요. 예? 유니폼도 안 입고 자기 몇 시간이면 그만둔다 해서 그만두고. 근데 그 여자는 진짜 최악이었던 게 우리 편의점 삼각김밥이랑 그 유제 그 냉장육을 자동으로 팩이 등록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등록 안 해가지고 로스 엄청 많이 나게 해놓고 갔던 거. 세 번째 녀석은 어, 한 6개월 동안은 친해졌다고 생각돼서 말 한번 조금 놨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 나를 막 빈정상하듯이 막 이렇게 대했다는 게 너무 서운한 게 있던 거. 그 세 가지가 제 그러니까 15년 동안 일하면서 만나봤던 최악의 알바생들이었습니다. 잠시만 물 좀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새벽 방송을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최고의 알바생들이 누구냐? 있습니다. 손님한테 싹싹하게 대하고 매대 청소를 점심이 말 안 해도 다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알바생들이 바로 저입니다. 저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왜 오랫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점주들이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다 청소를 하고 제가 다 매대 꾸미고, 그리고 30일 마지막 날 되면은 제가 행사에 매대 꽂이 2+1이나 1+1 매대 태그 붙이는 거, 포스트 붙이는 거, 꾸미는 거 제가 다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벽 1시 때부터 새벽 6시까지 다 했어요. 물건 우유 정류 다 하고 푸드 정류 다 하는 후에도 꾸준히 이렇게 다 했어요.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했어요. 심지어 전자레인지는 출근하자마자 손걸레 고무장갑도 안 끼고 물로 해가지고요. 계산대 먼저 닦고, 그리고 계산대 바닥 닦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무조건 닦았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항상 닦고 나면 열어놨어요. 전자레인지가 항상 닫혀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 데워 먹으러 넣으면 그래서 쩔은 내가 엄청나잖아요. 햄 냄새도 날 거고 라면 냄새도 날 거고, 심지어 라면을 이렇게 돌려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돌려 먹고 가다 싶으면 제가 일부러 그걸 열어놔서 라면 김을 빼요. 다음 사람이 와서 손님이 와서 먹을 때 냄새가 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훑어봐요. 라면 과자 정리하거나 라면 정리할 때. 왠지 아세요? 바닥에 그 강남은 좀 이상하게 인성 쓰레기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젊은 애들. 거긴 주로 클럽 위주가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껌을 그렇게 뱉어놔요. 껌도 그냥 덩어리째 뱉는 것도 아니고 뭐 전만한 크기로 뭐지? 해가지고 뱉어요. 막 여기저기 막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 하나 다 따라가면 다 긁어내서 딱 떼내야 돼요. 그리고 라면 국물만 따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서 냄새 올라온다 싶으면요, 저는 그거 바로 물로 세스엠에 트리오 프로 항상 닦았어요. 그거는 한 겨울에는 보름에 한 번씩 닦았고, 여름에는 냄새가 더우니까 자주 냄새가 라면 쓰레기 국물 버릴 때마다 냄새 너무 역하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 나거든요. 똥냄새 같이. 그래서 그거를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닦았어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 거기 처음 갔을 때 가는 곳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곳을 들을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고 나면은 비닐을 일부러 두 개씩 씌웠어요. 하나는 맨 안쪽에 있는 건데 그게 혹시 터져서 나오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에 그게 라면 국물 주로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그 기름때가 많이 생생 더 눌러붙고 그러면 냄새가 쩐내가 엄청 썩은 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한 번에 싹 다 닦아내고 첫 번째 비닐봉투 씌우고 그 예비창으로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국물 버려지는 거 그리고 소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건더기 걸러지는 거. 그 소쿠리도요 제가 고무장갑 안 끼고 떼수세미로 사무실 가서 항상 닦았어요. 진짜. 더 웃긴 거는 라면 웃긴 게 아니라 라면을 먹고 나면 가면요 대부분 라면은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스프를 뜯는 그 순간부터 스프 가루가 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스프 가루 튀는 와중에 또 라면 먹으면 또 라면 국물에 튈 거 아니에요. 라면 건더기도 흘릴 거고. 저는 라면을 한 명이라도 먹고 가면 그 자리에 바로 가서 바로 닦아냈어요. 심지어 출근을 하는 그 순간부터요 쓰레기를 봉인하고 묶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것도 이틀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그때 배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될 게 강남은 와 미아 환경미화 선생님들이 진짜 무섭고 완전 무서워요. 본사 사람 다음으로 제2의 적이에요. 진짜. 저희가 일요일에도 쓰레기를 내놔도 거기는 평일에도 여기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수거해 가는 날이 제가 사는 동네는 월수금만 쓰레기를 치워가세요. 근데 강남은 밤에 6번 7번을 치워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강남권에서 쓰레기를 비우시게 되는 일을 하시게 되면요 특히 신사 쪽이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요 밤 12시 안에는 무조건 쓰레기 내놔야 돼요. 12시 이후에 쓰레기 내놓으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사진을 찍고 쓰레기 무단 투기한 걸로 해서 그 주변 가게에다가 그냥 갖다 놔요. 그냥 다시 도로 되돌려 놔요. 그냥.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럴 때 한 6개월 동안을 일요일날 쓰레기를 내놔서 분명히 치워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쓰레기 아저씨한테서. 아니 그 오전 근무자한테서 쓰레기 아저씨가 저희가 쓰레기 버린 거에 대해서 과태료 물겠다고. 그래서 왜 느닷없이 6개월 동안 잘 갖고 가다가 왜 이제 와서 과태료 물냐니까 하는 말이 알바생이 하는 말이 주말 휴일에는 자기들 쉬는 날인데 공무원 같은 건데 일요일에 어떻게 쓰레기 치워가냐 다음엔 내놓지 말라고 하면서 봐주지도 않고 그냥 느닷없이 6개월 있다가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벌금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점주님도 그렇고 저도 되게 허탈하고 황당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 룰이 있는지 다른 저희 가게 옆에 서브웨이도 있었고 커피숍도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쓰레기를 항상 버릴 때 보면은 종량제 봉투에 어쩔 땐 청테이프를 붙여서 버리거나 어쩔 땐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거 맞춰서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환경미화원들은요 탐정 수사라는 걸 해요. 어느 가게에서 제대로 재활용 배출을 제대로 분리수거 안에서 버렸는지 알려고 그 봉투를 뜯어서 그 내용물들을 본단 말이에요. 또 어디서 어떻게 버렸는지 그거를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버렸어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서 최고의 알바생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아도취가 아니라 예전에 직영점으로 일했던 신사 가로수길점에 일했을 때도요. 아침 새벽 6시면요. 물 호수 갖고 나왔어요. 가게 앞을 항상 제가 물 청소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건물 관리인이 없어도 될 정도였어요. 강남은요.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주차 연비나 앞에 바닥 청소하거나 건물 앞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돈 짭짤하게 돈 잘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건물 청소하는 업체가 따로 생겼죠. 근데 저는 건물만 청소한 게 아니라 앞에 가게 앞만 물 청소를 한 게 아니라 건물주 차량도 제가 매일같이 물 호수에서 빡빡빡 닦고 씻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13, 거기서는 이제 13년을 한 곳에서만 일하던 데가 거기가 가로수길점이었는데, 거기가 제 리즈 시절이었어요. 27살 때부터 30 몇 살 때까지. 거기 매장이 폐점되는 그 순간까지 일할 때였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제가 2년에 한 번씩 편의점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점주가 바뀌니까. 그럴 때마다 건물주가 저를 추천하면서 얘를 쓰라고 막. 얘는 청소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가게 앞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 보러 가서 면접 보고 당첨돼서 2년에 한 번씩 면접 또 다시 보면서까지 해서 신사 가로수길점만 해서요. 거기서 네다섯 번을 일해서 총 15년, 13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그 강남 신사 가로길 바깥에 있는 신사역점에서, 거기 신사 본점이거든요. 제가 실명 공개합니다. 거기서 신사 본점에서 2년 일했어요. 그때 근처 클럽도 있고 그럴 당시에 승리 그 알죠? 성추문 사건도 있었고 그 뭐 마약 사건도 있는 바람에 폭력 사태도 있고 그런 바람에 뭐 탈세도 있고 그런 주변 클럽들 때문에 한 두어 달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현 점주가 그거를 포기하시고 대신 그 다음 점주한테 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얘 꼭 쓰라는 식으로. 근데 그분들이 뭐 인건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자기들은 퇴직금 못 준다. 자기는 여태까지 뭐 퇴직금을 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말쯤 됐을 때,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저 백수 됐었어요. 그때 2019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말쯤에 제가 최악이었어요. 인생사가. 10월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1월쯤에 이제 직장도 잃고 그랬을 때 더 이상 편의점 알바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이제 40 넘어버리니까 안 쓰려 그래요. 심지어 제가, 이거는 내피셜이지만,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13년 일하고 나서요, 폐점될 때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근데 바로바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일념하에 여기저기 수소문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참 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세븐일레븐이 이제 강북 쪽에도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지역 반경 100m, 200m 반경 안에서 제가 세븐일레븐을 면접을 한 9군데를 봤거든요. 근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전화를 제가 해보고 물어봤어요. 전화 해준다 전화 안 해주니까 대부분 답변이 그거였어요. 제가 정확히 9번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거의 반 이상이 그거였어요. 왜 강남에서 일을 했으면 돈 더 잘 벌었을 텐데 왜 강북으로 와서 일을 해요? 부담이 돼서 저희는 못 쓰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부담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면접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실 때였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고 또 집하고 좀 가까운 강북 지역 쪽 여기 집에서 2, 300m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다니고 싶어서 온 거다. 분명히 설명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 나머지 40%는 뭐냐? 제가 너무 편의점 오래, 경력이 발목을 잡을 땐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어떤 점주는 내가 너무 오래 편의점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꼼수 서서 뭐 손 타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력 13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경력제면 오로 우대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좀 지금 끝에 가서 좀 뒤로 좀 빠지고 비껴 나갔는데, 오늘의 주제는 최악의 알바생과 최고의 알바생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알바생들은 그겁니다. 같은 근무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할 거만 하고 돈만 벌고 간다는 거는 너무 정이 없잖아요. 정감도 없고 얘기도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친해지고 그래야 되는 게 진짜 근무자들 간의 우애 아니겠습니까? 뭐 군대 있을 때 전우회처럼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속 시원해 원래 사람이
상대방한테 말 너무 많이 하고 속이는 것도 너무 내뱉으면은 사람이 가벼워 보인다는 것도 있다잖아요. 근데 저는 가벼워도 상관없어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세대차가 있긴 있더라고. 제가 당사자들과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저랑 거의 막 10살 차이 나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최고의 알바생들은요 딱 한 가지예요. 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말한 거죠. 제 자랑인 게 아니라 점주가 먼저 말해서 일을 시키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청소를 하자 이거죠. 청소도 하고 매장도 정리하자고. 과자도 한 개 팔리면은 하나 메꾸기 뭐하면요 뒤에서부터 손 넣어가지고 땡기면 돼요. 과자가 2봉지 남았다 싶으면 그제서야 그 뒤에서부터 넣으면 돼요. 유통기한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뒤에서부터 넣죠. 그리고 라면도 그렇고요. 청소도 그렇고. 저는 우리 매장 일할 때마다 저는 진짜 막 저는 여태까지 편의점 일하면서요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 없어요. 오히려 거기가 제 방이고 제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남들이 자꾸 막 습관처럼 껌을 자꾸 뱉는다 싶으면요 제가 스스로 집에서요 프린트를 해갖고 와서 붙여놨어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껌을 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심지어 라면 먹는 매대에다는 뭐라 써 붙였는지 아세요? 식대에다는요 뭐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무슨 변기에도 붙어 있었던 거였는데 지하철역에서 흘리지 않는 뭐 아름다움을 보입시다. 다음 고객을 위해서 청결하게 씁시다 이렇게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북은 그런 게 없는데 강남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강남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사 가로수 그쪽 라인이나 신사역점에서 일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인성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먹고 가잖아요. 비일비재하게 안 치우고 가요. 흘려도 엄청 많이 흘려요. 바닥에도 떨어뜨려 흘리고 가면서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제가 있는 우리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북 쪽은 그런 걸 전혀 못 봤어요.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알아서 치우고 가요. 국물까지는 안 닦아줘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최악의 알바생들과 최고의 알바생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주제대로 말 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악의 알바생들은 제가 겪은 알바생들은 이 3명이에요. 또 똑같은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무려 1시간씩 매번 늦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마다는 그 순간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니폼을 챙겨 입고 다음 사람한테 뭘 어떻게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세 번째는 말 한마디 반말로 한번 했다가 같은 근무자랑 친해졌다 느꼈던 그 사람한테 서운함으로 반말한다는 말로 핀잔을 듣고 막 눈째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저. 그리고 최고의 알바생은 아까도 말했지만 또 저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스스럼 없이도 제가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예, 청소 깨끗이 하고 점주가 먼저 말 나오기 전에 나 스스로가 먼저 일어나서 뭐 하려고 하고 청결하게 하고 그러면요 알아서 점주가 더 그걸 알아봐주고 더 유용해 먹지는 않아요. 저 한 달 만에 월급이 오르고 또 2달 만에 또 월급이 올라서 매월 150만원씩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한테 그 높은 사람한테 제가 딸랑딸랑 알랑방울 낀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당사자가 그걸 알아봐주고 인정해준다는 걸 저는 그걸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게 좀 새벽 저녁 반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말주변이 어떻게 정리가 제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알바생들, 최고의 알바생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